안녕하십니까. 오늘 파스칼 1회 대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3이냐 라고 했죠. 근데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우리가 총 3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란 말은 틀리구나, 이렇게 개수 갖고 신경을 쓰겠지. 두 번째, 실수 A의 6제곱근 중 거기서 실수인 것은 항상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실수 A의 6제곱근이라는 건 어떤 걸 6제곱해서 A가 되는 걸 물어보는데, 그때 A가 음수였다면 이때는 짝수의 제곱근에서 음수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니은도 2번도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세 번째, n이 홀수일 때 마이너스 10의 n제곱근 중에서, 그럼 이때 x의 n제곱근, 즉 마이너스 10인데 이 문제에서 n이 홀수다라고 일단 깔아줬죠. 그때 실수인 것은, 그럼 홀수였었을 땐 무조건 개수가 한 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없다라는 이 문장도 틀린 말이 될 겁니다. 네 번째, n이 짝수였었을 때 이때 10의 n제곱근 중, 즉 x의 n제곱을 해서 10이 되는 것 중에서 실수인 것은 이라고 했어. 그럼 이번에는 짝수 제곱근 중에서 양수였을 땐 무조건 개수가 2개, 즉 이때 여기서는 x가 n제곱근 10과 그리고 마이너스 n제곱근 10 이렇게 무조건 2개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4번 문제가 맞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네, 2번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 거듭제곱근 알려줬는데 얘는 짜여진 문제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x분의 1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식은 4는 이라고 쓰다 보면 27에 x분의 1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먼저 만들어 주실 거고요. 두 번째 12의 y제곱은 얘라고 했었을 때 이 식은 12는 이라고 썼을 때 729에 거기에 지금 y분의 1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먼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상황에서 필요한 게 y분의 2제곱이 보이고 여기는 지금 27인데 27의 제곱이 우리는 729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바꿔주면 27의 y분의 2제곱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27의 y분의 2제곱이 12가 되는 거고, 여기서 원하는 식은 x분의 1 빼기 y분의 2인데, 그럼 지수끼리 빼라 라는 소리는 우리는 나누라 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 식을 아래다 쓰면 27의 x분의 1 나누기 27의 y분의 2제곱을 해줘야지 이 식이 보이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럼 얘는 4 나누기 12여 이렇게 쓰라는 거겠죠. 그럼 좌변을 다시 지수법칙에 의해서 표현하면 27의 x분의 1 빼기 y분의 2여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나누면 3분의 1인데 그러면 그거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그럼 얘랑 지금 비교를 하다 보니까 밑이 3으로 표현됐잖아요. 그럼 좌변도 밑을 3자를 만들어준다면 3의 세제곱에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2여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얘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즉 지수끼리 같으면 되기 때문에 이 두 식이 같아요 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2는 3으로 나눠준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가계 저축률은 한 가계 소득에 대한 이렇게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서 관계식이 지금 쓰여져 있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적당하게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할 건데, 첫 번째, 현재 지영인의 집의 가계 저축률은 8%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8%래.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가계 소득이 지금 매년 10%씩 증가를 하고, 그리고 가계 저축이 매년 12%씩 증가한다고 할 때, 그때 10년 후에 지영인의 집의 가계 저축률은 이라고 최종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10년 후 이렇게. 그럼 나는 지금 첫 번째 얘부터 먼저 표현을 하면 가계 소득과 가계 저축이 지금 필요해서 저축률을 구할 수 있는데, 가계 저축이 난 몇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가계 저축을 문자로 그냥 A라고 갖다 써볼게요. 그럼 이때 가계 소득을 얘도 모르겠으니까 나는 지금 B라고 일단 이렇게 갖다 써볼 거야. 그럼 이때 저축률을 첫 번째 표현하면 가계 소득분의 저축, 그러면 B분의 A 거기에 곱하기 100
을 해준 게 저축률이 되는 거고 그 값이 8%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8이어라는 관계식을 첫 번째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계소득이 매년 10%씩 증가를 한대. 그러면 이때 가계소득은 지금 여기 얘가 1년이 지났었을 때 10%가 증가됐으니까 1.1을 여기다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얘는 1.1 비어 이렇게 지금 쓰여질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가계 저축은 매년 12%씩 증가됐으니까 이번에는 1.12를 곱해준 1.12 A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2년이 지났을 때는 소득은 또 1.1을 곱해주니까 1.1의 제곱의 B여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저축은 1.12의 제곱의 A여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의 규칙이 나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최종 10년 후라고 했었으니까 점점점에서 10년이 지났었을 때에는 그럼 가계저축은 1.12의 10제곱의 A라고 쓰여지는 거고 지금 소득은 1.1의 10제곱의 B여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최종 10년 후에 저축률을 구하랬으니까 그러면 이거 갖고 저축률을 구하는 식을 쓰다 보면 분모에는 소득이 들어가자고 했어요. 그럼 소득인 1.1의 10제곱 B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분자에는 저축이 들어가는 거니까 1.12의 10제곱의 A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하여라 라는 이 값을 이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값을 계산하려다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쓰여져 있는 단 조건을 보면 1.1의 5제곱은 1.6이래요. 그럼 이때 1.1의 10제곱이라는 자체는 이 5제곱을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결국 1.6의 제곱인데 그걸 1.6 곱하기 1.6이라고 바꿔놓을래. 그럼 이때 이 식을 다시 바꿔주면 노란색은 1.6 곱하기 B여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고 분자는요 1.12의 10제곱인데 1.12의 10제곱은 3.2로 계산을 하래. 그럼 얘 대신 3.2에 거기에 곱하기 A 그리고 곱하기 100이요. 이제 이렇게 채워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1.6과 3.2는 약분을 해서 2가 될 거고 얘랑 약분을 해서 여기는 0.8이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B분의 A 곱하기 100 얘는 이 문제에서 처음에 알려준 얘를 나는 8로 계산을 하자 라고 했으니까 얘는 최종 0.8분의 지금 1이면 8분의 10이라고 쓸 수 있고 거기에 곱하기 이 빨간색 대신 8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10 즉 10%라고 답을 쓰는 우리는 3번 얘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로그끼리 곱하기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그끼리 곱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밑변환 성질을 써서 표현하다 보니 로그 3의 16이라는 숫자는 밑을 상응 로그로 갖다 써서 로그 3분의 로그 16인데 이 16이 2의 4제곱이니까 얘는 4 로그 2 거기에 곱하기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리고 분모 다시 로그 25의 81을 지금 얘를 로그 25인데 25는 5의 제곱이니까 얘는 2 로그 5라고 갖다 쓸 수 있고 81은 3의 4제곱이니까 얘는 4 로그 3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2 로그 2에 거기에 분자는 로그 5 이렇게 써서 우리는 곱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놨을 때 로그 3, 로그 3 똑같으니까 약분 로그 5, 로그 5 똑같으니까 약분 로그 2, 로그 2 똑같으니까 약분 그럼 이제 나머지 숫자만 계산하다 보니 지금 2, 4 약분 다 되겠죠? 그럼 최종 뭐 남았어요? 4 하나 남았구나. 그래서 얘 답은 4구나. 그래서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세 양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그때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의 세제곱을. 근데 여기서 쓰여져 있는 게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인데 여기도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 이렇게 지금 쓰여 있고 여기는 반대로 좀 쓰여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로그 A의 B를 다른 문자로 그냥 바꿔서 X 이렇게 쓸 거고 그럼 나는 로그 B의 C는 대문자 Y로 쓸 거고요. 로그 C의 A는 대문자 Z라고 일단 바꿔놓고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결론은 즉 여기가 결론식이죠. 그럼 이 결론식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질문인데 이제 그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씩 보다 보니 가조건을 볼 겁니다. 그럼 이때 이 2는요 앞으로 곱해져서 쓸 수 있으니까 이 x 더하기 2 y 더하기 2 z 얘가 6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조건을 깔아준 거구나. 그럼 이 상황에서 더 2로 나눠져서 정리하니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지금 3이요 이렇게 먼저 찾아주시면 되고요. 나 조건은요 여기서는 지금 2가 앞으로 어차피 빠져나와서 지금 다시 갖다 쓸 건데 그때 여기는 로그 B의 A예요. 근데 우리는 로그 A의 B였잖아. 그럼 밑변환 성질에 의해서 로그 B의 A는 로그 A의 B분의 1과 동일하다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즉 얘는 X분의 1, 그럼 얘는 Y분의 1, 얘는 Z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나식을 양변을 2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양변을 2로 나눴댔으니까 얘가 2입니다. 이렇게도 지금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 상태에서 이 식을 양변에 X, Y, Z를 곱해주면 이 식을 간단히 해준 식은 YZ 더하기 XZ 더하기 XY가 양변에 X, Y, Z를 곱해줬으니까 이 X, Y, Z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관계식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모양을 보시고서 들어갈 건데 여기서 하나를 볼 수 있는 게 X, Y, Z에 대해서 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얘네를 이렇게 표현을 해줬더니 얘랑 곱하는 게 아까 4번 문제에서 로그 곱하기는 우리가 밑변환 성질을 쓰댔으니까 X 곱하기 Y 곱하기 Z라는 자체를 로그 A분의 로그 B 거기에 곱하기 로그 B분의 로그 C 거기에 곱하기 로그 C분의 로그 A 되니까 다 약분이 되어서 1입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결국 얘는 2예요 라고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구나. 여기까지 지금 챙겨줬어요. 그럼 X, Y, Z 더한 건 3 그리고 YZ, ZX 얘가 2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줬으니까 최종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얘를 찾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럼 이걸 찾으려다 보면 우리는 얘를 구하는 결론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던 거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거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거기에 플러스 3XYZ를 이용해서 계산하자라는 소리겠죠. 그럼 이제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XYZ 다 더한 건 3 거기에 곱하기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얘네 둘의 곱셈공식 변형을 쓸 거고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X뿔 Y뿔 Z에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에 둘이씩 곱해준 걸 갖다 쓰자라는 거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3의 제곱이니까 9 그리고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5라고 나오시겠지? 그럼 여기에는 지금 5 대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값은 마이너스로 묶으면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즉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대입을 해서 쓰시면 되고 마지막 더하기 3 곱하기 아까 XYZ 1을 했으니까
1.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는 3 곱하기 3이니까 9에 거기에 플러스 3. 그래서 답은 12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우리는 2번 얘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함수의 그래프 중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이거를 지금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쳐지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일단 밑이 같거나 평행이동은 밑이 같으시면 되고요. 대칭이동은 밑이 역수가 되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얘가 1개수로 맞춰졌으니까 여기는 1로 맞춰주면 밑이 2니까 이거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맞는 내용이 될 거고 여기서는요 지금 니은은 8은 2의 세제곱의 x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지금 밑이 2의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밑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건 평행이동과 대칭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개수를 1로 만들어주니 x-1이고 2의 제곱이라고 되기 때문에 이때도 밑이 2의 제곱이라고 되고 그럼 밑이 다르죠. 그럼 이때도 얘는 탈락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리을은요. 밑이 지금 2분의 1인데 아까 선생님이 무슨 관계를 생각하면 됐어? 대칭이동 관계는 역수가 되어도 된다고 밑이. 그러니까 리을은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기억과 리을인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지금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았을 때 y는 2의 마이너스 f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 그러면 이때는 fx를 지금 우린 조건식 함수로 따로따로 먼저 세울 수 있겠죠? fx 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1 이전 n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걸로 고정이 돼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사이에서는 그때는 y는 x라는 그래프로 그려져 있구나. 그럼 여기는 x 이렇게 쓰여지면 되고 그리고 1보다 큰 곳에서는 얘는 1이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구나. 그럼 이걸 갖고 합성을 하자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의 f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갖다 그리면 fx 그래프가 조건식이었으니까 얘를 합성한 함수도 우리는 조건식 함수가 되겠죠. 그럼 이때 얘는요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었을 땐 fx 값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니까 얘한테 마이너스를 곱해준 얘는 1이라고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었을 때 그리고 1보다 컸었을 때의 상황으로 나눠주면 이번에도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여긴 마이너스 x 지금 1이 들어가서 여기는 2 이렇게 써질 거고 여기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지금 쓰여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1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얘 그래프를 갖다 그리니까 지금 마이너스 1과 그리고 1에서 끊어지는 건데 이때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땐 2라는 걸로 일정하게 그려지고 1보다 큰 데에서는 얘는 지금 값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인 걸로 또 일정하게 갖다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건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쓰여진 거랑 똑같으니 여기서는 지수함수가 감소하는 형태로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구나. 그럼 이 그래프를 찾아줘라 라는 거니까 답은 우리는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도 볼게요. 지금 정의역 내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함수식은 우리가 좀 바꿔서 써야 되겠죠. 2의 x-1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제곱은 앞으로 빠져나오니까 2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거기에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3분의 1의 x제곱에 3의 1제곱이니까 곱하기 3이요 이렇게 쓰면 얘는 2분의 1과 3은 같이 2분의 3 이렇게 갖다 쓸 거고 그리고 여기에 x제곱으로 똑같이 있으니까 x제곱을 묶어서 표현 자체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 자체의 모양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는 3분의 2 이렇게 지금 쓰여졌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여라. 그럼 얘 그래프가 모양을 보는데 밑이 3분의 2라는 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감소함수구나. 그럼 이렇게 감소함수가 되었는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지금 2까지. 그럼 우리가 지금 눈이 있으니까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최대, 그리고 최소는 2였을 때 최소요.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는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였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줘서 계산을 해주니 2분의 3 곱하기 3분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역수니까 지금 2분의 3이라고 해서 4분의 9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요 x가 2였을 때를 갖겠죠. 그럼 x 대신 2를 대입하니까 2분의 3 거기에 곱하기 2가 들어가면 제곱이니까 9분의 4요. 그럼 얘를 약분해주면 3분의 2 이렇게 나오시겠구나. 그럼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구해줬으니 문제에서 구하라는 대로 최대값에는 4를 곱해주고 최소값에는 3을 곱해줘서 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최대값에다 4를 곱해주니까 9에서 빼기 최소값에는 3을 곱해주니까 2.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7 이렇게 해서 답은 우리는 5번 얘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9번 문제입니다. 지수방정식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지금 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때 이 지수방정식의 형태는 9의 마이너스 x제곱이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이라고 되는 거듭제곱꼴이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다른 문자로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줬구나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럼 얘 근을 보기 위해서 치환을 해주니 얘는 p제곱에 마이너스 4p 거기에 플러스 3은 0이요. 이렇게 해서 얘 근 구할 수 있나? 라고 했더니 실제로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을 구해서 답을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었으면 우리한테 이 문제에서 원래 원하는 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 그럼 이때 이 근에서는 p의 값을 물어보는데 그 근은 우리가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필요치 않았으니까 3의 마이너스 알파제곱과 3의 마이너스 베타제곱을 근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좀 답을 내라. 그게 우리가 기존 문제집에서 좀 많이 풀었던 거죠. 그래서 그 원리대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럼 최종 구하라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는 건 즉 이 지수끼리 더하라는 거고 지수끼리 더하려면 이 두 숫자는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식에서 두 근의 곱을 보니까 그럼 두 근의 곱은 3이요 라고 쓰여지고 얘랑 얘랑 곱해진 건 3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즉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1이랑 똑같으니까 최종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해서 답은 우리가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로그 방정식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x값들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로그 방정식을 일단은 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어떤 상황이 되냐, 지금 두 개를 갖고서 비교하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교하려다 보니까 처음 상황이 진수가 서로 똑같아요. 그럼 선생님 진수가 똑같았을 때는 밑이 같으면 되겠구나 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 그럼 밑이 같게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그럼 밑을 같게 했으니까 식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쓰여져 있고 이게 x 플러스 7과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x제곱 거기에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요. 그럼 이때 얘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되니까 x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2요. 이렇게 지금 먼저 구해줬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구해주면 우리는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 항상 로그 방정식을 풀 때 꼭 주의해야 되는 건 밑과 진수 조건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밑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얘도 밑이고 그리고 또 x 플러스 7 얘도 밑이고 그리고 진수가 3x 마이너스 1이 진수인데 밑의 조건부터 확인하면 0보다 크면서 절대 1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시겠죠? 그런데 이때 이 밑은요 벌써 x 플러스 1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만 아니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맞아. 그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때 1도 안 되니까 얘 맞아. 마이너스 3 집어넣을 때 양수 맞죠? 그리고 진수 조건도 양수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집어넣을 때 지금 얘는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얘 조건 때문에 탈락 이렇게 시키면 됩니다. 두 번째 2도요. 대입하면 얘 성립. 그럼 2는 일단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찾았어요. 근데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게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어떤 조건이 남았느냐? 지금 진수가 같은 상황인데 그 진수가 밑은 달라도 진수가 항상 1이라면 그때는 밑이 몇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0이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수가 1일 조건, 즉 3x-1이 1이 된다라는 걸로 계산을 하니 x 값이 3분의 2여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될 거고 그럼 그 3분의 2를 대입했을 때도 성립하는지 확인하다 보니 얘네는 다 성립해. 그래서 x가 3분의 2도 되는구나 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최종 뭐 하지? 얘네 둘만 성립하는 거니까 이것들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한 거고 그럼 얘를 곱해주면 3분의 4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죠. 그래서 이 10번에서 원하는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1번 문제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랑 그리고 로그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그때 a 플러스 b를 구하래. 근데 이때 2차 부등식 못 풀고 우리는 로그 부등식은 풀 수 있으니까 로그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방금 10번 문제랑 10번 문제는 로그 방정식을 풀었고 이번은 로그 부등식을 푼대. 방정식은 먼저 그냥 식계산을 하고서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을 확인해 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만큼은 밑과 진수 조건을 꼭 먼저 확인하고 문제를 풀자요.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먼저 확인해 줄 건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인데 밑은 지금 2니까 조건 확인할 거 따로 없죠. 근데 진수는 x-2니까 진수 조건을 확인해서 진수는 x-2 그런데 그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풀어낸 해는 x가 일단 2보다 커야 됩니다. 이 조건 만족을 하면서 그 다음 식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식계산을 하다 보니 절대값 씌워져 있고 걔가 1보다 작다라는 건 그럼 저 절대값 안에 있는 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된다라고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 안에 있는 게 로그 2의 x-2라고 쓰여져 있던 거고 그럼 이제 식계산을 하다 보니 이 1은 로그 2의 2가 되고 마이너스 1은 로그 2의 2분의 1이니까 그럼 이때 진수끼리 비교를 해주는 식으로 2분의 1 x-2 그리고 2 이렇게 쓰여지는데 밑이 2잖아요.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유지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x값이 양변에 2를 더해주니까 2분의 5 그리고 2를 더해주니까 4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시면 되니까 수직선으로 갖다 그리니 2보다는 크다. 그리고 2분의 5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요.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얘가 됩니다. 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해를 다시 2분의 5보다 크고 x가 지금 4보다 작다. 이거를 해로 갖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를 식을 찾으래요. 그럼 이때 얘가 벌써 절편이니까 그냥 x-2분의 5와 x-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쓰여진 식이고 이 식을 전개해서 얘랑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전개해 주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3x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10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3 그리고 b의 값은 10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구나. 그럼 이때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그럼 얘네들이 더해지니까 2분의 7이라고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3번 이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로그 함수 그래프가 다음 그림 같았을 때 x3-x1의 값을 구하여라. 근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이 y는 x라는 선을 갖고서 문제를 푼다면 x축과 y축의 점선들을 정확하게 눈금을 챙겨주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이 그래프가 로그 2의 x고 이 로그 2의 x가 x축과 만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 x축과 만나는 즉 x절편은 x가 1이었을 때니까 여기가 1. 그러면 얘는 y값이 1인 걸로 생각을 해주는 거고 그럼 그 y값이 1과 만나는 x좌표가 x1이 되는구나. 그럼 이때 얘가 1이 되기 위해선 x가 2. 그래서 x1은 2여 이렇게 챙길 수 있겠죠. 그럼 그 2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니까 얘가 2. 그러면 그 2랑 만나는 x2가 되는 거고 그럼 이번엔 얘가 2가 되려면 x는 2의 제곱 즉 4가 되겠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4니까 얘가 4요. 그럼 x3는 얘가 4가 되는 걸 찾으세요 라는 소리니까 2의 4제곱, 즉 16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x3는 16이고 x1은 지금 2라고 구해놨으니 얘에서 얘를 빼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답은 14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얘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13번 문제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인 부채꼴의 둘레가 16일 때 이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얘를 그냥 그림 갖고 보면 대충 이런 부채꼴이 존재를 하는데 반지름 길이가 4. 그럼 여기도 4. 근데 여기서 둘레가 16일 했으니까 4, 4 빠지면 호의 길이가 8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심각 크기를 구하랬으니까 얘를 모르는 세타라고 넣는다면 우리는 지금 뭐야? 결국 얘랑 곱해져서 4세타가 라고 쓰여지는 거고 그게 호의 길이인 8 구하는 식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세타는 2여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공식 활용하라는 소리였겠구나. 네, 14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점 5와 지금 점 P 마이너스 3,4를 이은 선분 OP를 동경으로 하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근데 사인 세타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의 정의는 지금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분의 사인은 어디 좌표였어요? y좌표다. 이게 지금 정의죠. 그럼 원점 0,0과 얘와의 거리는 5가 될 거니까 지금 5분의 이렇게 쓰여지고 y좌표 4여 즉 사인 세타는 5분의 4여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지금 얘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이때는 얘를 먼저 구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사인 6분의 파이는 우리가 사인 30도로서 계산을 하다 보면 2분의 1이요. 그럼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파이니까 탄젠트 2분의 파이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때 우리가 탄젠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정근선을 2분의 파이로 갖는 상태로서 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갖다 그려줬죠. 그럼 즉 이게 무슨 소리야? 2분의 파이가 정근선이라는 건 2분의 파이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았구나 라는 말을 꼭 기억하라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5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 1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식을 간단히 하면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상태에서 얘는요 제곱돼 있고 빼기 더하기를 하셨으니까 이걸 전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얘를 지금 전개하면 그냥 C라고 쓰면 C제곱분의 1 마이너스 2 거기에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먼저 갖다 쓰여졌고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쓰여졌는데 여기서 나는 코사인 표현돼 있고 사인 표현돼 있으니까 탄젠트 또한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할 거야. 그럼 탄젠트는 원래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얘를 역수치해줬으니까 얘는 사인분의 코사인이라고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럼 이걸 다시 전개를 해주니까 지금 얘 제곱 그러면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에 거기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이렇게 갖다 쓰여질 거고 거기에 플러스 뒤에 있는 거 마저 전개를 해주니까 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 거기에 플러스 사인 제곱이라고 갖다 쓰여지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괄호를 다 먼저 풀어볼까요? 그럼 C제곱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C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사인 제곱 S제곱 C제곱 플러스 2 거기에 마이너스 C제곱
S제곱 이렇게 쓰여질 거고 플러스 S제곱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S제곱 이렇게 지금 쓰여졌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볼 게 뭐야? 당연히 C제곱,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 얘를 더해준 값은 1이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1. 그럼 얘는 먼저 계산을 해줬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상수항 빨리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2 사라지니까 아 여기는 마이너스 2, 얘 남았구나 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 계산에서 얘기인데 이때 여기서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상황을 보고 싶어요. 코사인 제곱분의 1. 근데 분수를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통분이 되어 있는 것끼리 보다 보니까 얘랑 계산했다 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는 더하기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 이때 여기 상태에서 사인 제곱 그리고 사인 제곱 그럼 이것도 지금 정리하다 보니까 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성질이 이 파란색 아까 바꿨을 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내용을 똑같이 한 번 더 이용하면 이 빨간색에서 1 마이너스 S제곱 즉 1 마이너스 S제곱은 즉 C제곱과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C제곱이라고 바뀌어지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기는 1이라고 되겠구나. 그러면 같은 내용을 여기는 S제곱 즉 사인제곱이 될 거니까 여기도 1이라고 바뀌어지겠죠. 그럼 얘는 최종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을 계산하세요 라는 거니까 얘 답은 1이라고 나오시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함수, 지금 이렇게 사인 함수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이거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주기가 파이라는 것까지 알려줬을 때 A, B, C를 구하래. 여기서 우리는 단조건을 보면서 신경을 써야 돼요. A도 양수고 B도 양수래요. 그러면 이때 A가 양수라는 말과 거기서 최대 최소라는 상황을 보고 싶은데 그럼 이때 최대값은요.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A와 최대값은 지금 이 C와 갖고 결정을 해주겠지. 그래서 A 플러스 C 얘가 최대값인 5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요. 이 A가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C 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걸 갖고 계산하라는 소리겠구나. 그럼 이렇게 둘이 계산을 먼저 해주면 둘이 합했었을 때 이 C가 지금 싸가 되어서 결국 C의 값이 2요. 그럼 C의 값이 2니까 C 대신 2를 대입하면 A 값은 3이요. 이렇게 먼저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 B 값은 당연히 주기가 파이다라는 걸로 이 B 값을 찾아주겠죠. 그럼 B를 지금 주기를 보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B분의 사인의 원래 주기인 2파인데 얘가 파이가 되자 그러면 이때 B 값은 2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최종 구하라는 건 A, B, C 곱한 걸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3, 2, 2 곱해준 4, 32를 답으로 그래서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은 이 함수들을 찾으세요 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 먼저 볼 거는 지금 최대 최소 상황부터 볼게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을 갖는 형태의 함수가 되기 위해선 지금 2번은 최대값이 2, 최소값이 2라고 쓰여져야겠죠. 그러니까 5번은 탈락. 그리고 4번도 지금 최대값, 최소값 2라고 2랑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얘 탈락. 이렇게 먼저 보실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요. 얘 그래프의 주기를 보니까 0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그래프 주기가 파이에서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주기가 파이인 것들만 되는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보니까 얘네들은 다 주기가 파이가 맞네요. 그럼 이거는 파이가 맞으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냐? 1번과 2번과 3번의 그래프를 갖고서 표현을 하는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1, 2, 3번의 다 공통점들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얘가 보인다는 건 우리가 각줄이, 즉 각변환을 해서 표현하자는 소리겠죠. 그럼 이때 각변환을 하니까 1번부터 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보여요. 그럼 우리는 기호를 바꿔서 써야 되겠죠. 그럼 기호가 지금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니까 얘는 코사인 그리고 EX 이렇게 갖다 쓰여지실 건데 이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플러스 EX라면 그림 4분면을 봤을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돌아가서
4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4사분면에 사인, 원래 있던 기호부 따라가겠죠? 그러면 이때 4사분면에 사인의 부는 우리가 마이너스요. 그러니까 얘는 1번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코사인 EX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EX 그래프는 지금 주기가 파이고,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EX 그래프는 이렇게 갖다 그려져야 되는 형태가 될 거니까 이 그래프랑 다른 상황이 되시겠죠? 그래서 1번 탈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번도 문제를 보시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보이니까 코사인 기호 또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은 지금 사인 EX라고 바뀌어지고, 아까 여기 상태에서 이 1번 보기랑 똑같은 각이 되니까 얘는 4사분면 각이고, 그럼 4사분면에서 코사인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사인 EX. 그럼 이 그래프는요, 파이까지 해서 사인 EX 그래프를 갖다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진 형태로서 이 그래프가 지금 저 그래프랑 똑같은 형태가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삼각방정식, 즉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의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의 근을 구하고 싶을 때 삼각함수 방정식은요, 제일 첫 번째는 각을 먼저 통일시켜 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각줄이기를 할 수 있는 파이 형태가 각줄이기 형태를 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각줄이기 하다 보니 사인 파이 마이너스 x는 파이가 보이면 기호는 그대로 갖다 써야 되는 거니까 사인 거기에 x라고 될 거고, 파이 마이너스 x라면 파이에서 돌아가는 이사분면, 근데 사인의 이사분면은 플러스라는 부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갖다 쓰면 결국은 얘는 2 사인 제곱 x라고 갖다 쓰여지고 마이너스 사인 x가 0이다 라는 방정식을 풀어달래요. 그럼 이때 얘는 2차랑 1차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얘는 인수분해로서 sin x로 묶어주니 2sin x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고 되면 되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라는 건 sin x 값이 0 또는 2분의 1이 되는 걸 찾아라 라는 소리겠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지막은 뭐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갖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그래프는요, 0 이상부터라고 합니다. 그럼 0 이상부터 시작해서 2파이보다 작은 데까지만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해줘요. 그런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누구 그래프를 그리냐? 당연히 사인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갖다 그려주시면 되겠죠. 근데 거기 상태에서 지금 일단 0과 만나는데, 그러면 0과 만나는 곳에서 2파이는 제외를 시키고 0은 포함을 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0과 만나고 그리고 파이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얘가 되는 값은 0과 x 값은 파이어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요. 그리고 2분의 1과 만나는 데도 찾으래. 그럼 2분의 1 여기랑 만나는 x좌표는 두 군데나 존재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상황에서 얘 값은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건 6분의 파이어. 그럼 6분의 파이만큼 돌아온 6분의 5파이어 라고 되는 거니까 이때 그는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합을 구하래요. 그래서 원래 그래프 상황에서 합을 봐도 되지만 선생님이 이번에는 근을 다 구해서 그냥 합을 볼 거예요. 그럼 얘를 합하니까 파이, 얘를 합하니까 파이. 그럼 얘는 둘을 합하면 2파이가 되는구나. 그래서 답은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20번 문제입니다. 로그 2.51이 0.3997을 이용을 해서 2510의 4제곱을 10의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내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숫자 배열이 일단 똑같으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 지금 2.51이라고 그냥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럼 로그 2.51이 얘라면 2.51은 10에 0.3997이요. 이렇게 먼저 쓸 수 있고, 지금부터 이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2510을 먼저 만들어주면 되니까 양변에 얘가 2510이 되려면 양변에 10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10의 세제곱을 양변에 곱해주자. 그럼 여기에 10의 세제곱을 곱해준다는 건 3을 지수에다 3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10의
3.3997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면 되고, 마지막 2510에 구하라는 게 4제곱을 하라는 건 양변에 4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4제곱, 즉 이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4제곱이라고 쓰여지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10에 3.3997인데 지수끼리 성질은 곱하라 라는 거니까 최종 곱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럼 3.3997 거기에 곱하기 4만 계산 실수 없이 들어가면 되니까 4, 7에 28 4, 9, 36 4, 9, 36 4, 32 그러면 4, 3, 12 그럼 얘가 지수가 되는 거니까 최종 구하라는 건 10에 13.598이라고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지수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때는 부등호가 2번이나 되어 있다는 건 연립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소리겠죠. 그럼 첫 번째 나는 이 연립부등식을 풀어줄 거야. 근데 여기서 25의 x제곱은 5의 x제곱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나는 5의 x제곱을 일단 다른 문자 p로 치환을 하면서 식을 갖다 쓸게요. 그러면 1번에 대한 여기 식은 0 그리고 p제곱 마이너스 p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인수분해가 p에 p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되니 얘 그래프를 갖다 그리면 p의 p 마이너스 1은 0과 1에서 만나는데 거기서 여기서 뭐야?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데 찾으려 했으니까 여기 쪽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지금 p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지금 먼저 나오는 상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얘도 여기를 두 번째라고 생각하면 이때는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럼 인수분해가 p 마이너스 5와 p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그럼 얘 그래프가 다시 아래로 볼록으로 마이너스 4와 5요.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를 찾으랬으니까 여기 쪽이고, 그럼 이때 여기서 p의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면 되겠죠. 그럼 이때 얘네 둘의 교집합을 수직선으로 쳤다 보니 첫 번째 거는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고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은데, 두 번째 건 빨간색으로 표현하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건 치환을 하면 항상 치환한 거에 범위를 챙겨줘야 되잖아. 근데 지수식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존재할 거니까 0보다 크다까지 겹치는 걸 찾아주면 아, 얘만 답이겠구나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p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데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돌리시면 되니까 p가 5의 x제곱이었고요.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지금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 사이에는 뭘 찾아라? 정수 x의 개수를 찾아라. 그럼 여기서 정수는 당연히 0과 1 이렇게 있으니까 그 개수는 2개입니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네, 22번 문제입니다. fx는 로그 c의 x라고 쓰여져 있는 이거의 그래프래.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려져 있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우리는 로그 c의 x라는 그래프래요. 근데 거기 상황에서 두 번째 조건들을 보니 함수 gx가 얘를 만족시킬 때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배워왔을 때 두 함수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된다는 자체는, 다시 말하면 두 함수와의 관계는 gx와 fx는 역함수 관계입니다 라는 걸 바로 도출하고 들어가셔야겠죠. 아, 얘랑 얘랑은 역함수 관계요. 그때 gt가 18을 만족하는 t의 값을 a와 b를 이용해서 나타내어라 라고 했는데
이때 여기서부터 먼저 확인하면 GT가 18인 걸 확인하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랬어? 역함수 관계고 fx에 대해서 써줬잖아요. 그럼 나는 이것도 f로 해석하면 우리는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18이 t랑 같아요.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아, 그럼 그 t 값이 이 f18을 표현하는 소리겠구나. 그럼 f18은 fx가 로그 c의 x니까 얘는 로그 c의 18 이렇게 지금 갖다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때 여기 상황에서 이제 알려준 내용들을 보니까 x좌표가 2가 들어갔을 때 a래. 그럼 로그 c의 2가 a라는 소리와 x좌표가 3이 들어갔을 땐 b래요. 그럼 로그 c의 3이 b라는 걸 이용을 해서, 즉 로그 c의 18 얘를 로그 c의 2와 로그 c의 3으로 표현을 하면 ab로 표현하는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이 18이라는 숫자가 우리는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 그럼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는 로그 c의 2 더하기 지금 2 로그 c의 3이라고 쓸 수 있으니, 여기에서 다시 바꿔주면 로그 c의 2 대신 a를 대입하세요. 그리고 로그 c의 3 대신 b를 대입하세요. 그럼 얘는 2b. 그게 뭐다? 최종 t를 표현한 거구나. 그래서 t의 값을 a와 b로 표현했으니까 a 플러스 2b라고 답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타는 지금 표현하는 게 2사분면 각이에요. 그때 여기 상태에서 얘네의 값을 구하라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게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와 이 기울기와 누구와 탄젠트 값이 일정하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탄젠트 세타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그걸 갖고 이용하는 건 삼각형을 다시 갖다 그려서 탄젠트가 2분의 3이랬으니까 밑변이 2, 높이가 3. 그럼 얘를 피타고라스로 표현을 하다 보니 얘가 루트 13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거기 상태에서 세타가 2사분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사인과 코사인 값도 다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럼 사인은 일단 비율만 쓰면 루트 13분의 3, 그리고 얘도 비율만 쓰면 루트 13분의 2. 그런데 몇 사분면이라고? 2사분면이래요. 그럼 2사분면이면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결론 보니까 13에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하고 제곱하고 플러스 6 탄젠트 얘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13에 사인은 루트 13분의 3 마이너스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다시 플러스 루트 13분의 2. 그럼 그거를 지금 더한 상태에서 이 제곱과 거기에 플러스 6 곱하기 탄젠트 마이너스 2분의 3으로써 대입해서 계산을 해라. 그럼 얘는 루트 13분의 5를 제곱해 줬으니까 13분의 25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럼 얘 값은 25 마이너스 9를 하세요 라는 거니까 답은 16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네, 24번 문제입니다. 삼각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각은 xx 똑같죠? 그럼 기호통일이니까 지금 코사인 제곱을 바꿔줄 거고, 그럼 우리는 코사인 제곱 x를 당연히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꿔줘서 문제를 풀어주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식을 다시 간단하게 쓰는데 사인을 그냥 s라고 바꿔주면 2에 1 마이너스 s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큽니다. 전개해주니까 5s 거기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s 제곱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고요. 우변 넘길까요? 제곱창. 그럼 2s 제곱에 마이너스 5s 그리고 플러스 2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인수분해가 2, 1 그리고 1, 2, 마 이렇게 되니까
2s-1 그리고 s-2가 지금 0보다 작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요, 지금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2분의 1과 2 사이에 있는 걸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 그래프가 지금 2분의 1과 2 사이에 있는데 누가? 지금 우리는 s가 sin x니까 이 sin x가 이 범위에 있는 우리는 x값 범위를 찾으시면 되고, 그럼 이때 sin 그래프 마지막 그려서 확인을 하니 얘 그래프는 2파이까지 갖다 그리래요. 그럼 0부터 2파이 전까지 사인 그래프를 갖다 그린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인의 값은 2분의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이 사이에 있는 걸 구하랬으니까 당연히 이 범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 상태에서 2분의 1인값 구하니까 얘가 지금 6분의 파이고, 여기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왔으니 6분의 5파이가 될 거고, 이 사이가 되는 거였으니 최종 x의 범위는 6분의 파이보다 크고 6분의 5파이보다 작아요. 이렇게 답이 쓰여지시면 이 문제는 끝이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파스칼 1회 문제 다 풀어봤고요.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